자, 대구 보방대 상임위원장님이십니다. 정진수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보방대 상임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저희 보방대 본부 안에 리더스 교육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전국 보방대를 교육을 정진수 위원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니까 잘 교육에 관한 부분 있으면 전화해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고요. 미리 하신 분이시네. 제가 이 교육을 하자고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파들이 똑똑해야 되겠다. 역사도 알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야 부정선거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거리에서 투쟁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똑똑한 우파를 우리가 무방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제안을 해서 황교안 대표에서 좋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서울에서 80명이 신청했는데 제가 47명밖에 사실 안 줬어요. 그냥 늦게 오고 또 빨리 가고 하시는 분들을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대충 어중중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고 교육은 교육이고 또 이게 지금 교육을 이제 1단계가 뭔데 근현대사 이거를 아까 들어봤지만은 우리가 근현대사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현대를 지금 우리가 사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대사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교육이 한국교육 교수가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저도 리더십을 모르면 이게 참 서로 다툼이 많아요. 활동하면 다툼이 많아. 부산에도 다툼이 많고 대구도 다툼이 많고 서울에도 부산 그래 우리 너무 한국에. 다툼이 많아. 각 지역별로 인천은 인천대로 다툼이 많아. 그 다툼을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다툼이 많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리더가 스케일이고 여러 가지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더가 자기 고집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애국자가 탈락해가고 그냥 나간 그런 폐단들이 있어서 리더십 교육을 하자 해서 리더십 교육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부정선거를 이제 넣어서 6시간을 넣었습니다. 6시간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 6시간을 딱 늘어야 수업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보시는 참 이제 그 대한민국이 정부가 48년도에 8월 16대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당군 이래로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나라를 좀 해치려는 사람 세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후에는 제가 지금 한 3시간인데 이제 한국 교수가 이제 2시간 하고 나면 또 제가 이거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남은 한 30분간을 도둑놈들이라는 공병호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설을 좀 제가 항상 서울에도 강의를 하다 보면 꼭 중요한 놓치기 때문에 꼭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강의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요것만 줄였습니다. 뭐 다 할 수 없고 책을 이제 다 이제 나눠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요 목차로 제가 한 30분간만 그 공묘 박사가 지은 그 도둑놈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고 다음 비디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둑놈들 책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뭐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사놓고 제일 거야. 책만 사놓고 책만 사놓고 바꿔서 읽어보신 분? 일단 받았어요. 안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셨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두 번째, 그 참관인 들어가신 분, 그 개표 참관인 들어가보신 분, 세 분, 네 분, 들어보세요. 아까 몇 분이시죠? 개표 참관, 투표 참관인 들어가보신 분, 투표는 좀 많으시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도둑놈들 해설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제가 2시간에는 지금 이 도둑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도둑놈 잡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하고 막 외쳤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몰라가지고 뭐 어른은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둑놈을 탁 진짜 메가지를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그거는 좀 실습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장 하는데 하여튼 그 나이가 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그 기계와 폐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제가 소통하신 분들 몇 명 계십니다. 저분은 지난 울산에 제가 그때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선거 살 때 그때 저하고 연락해가지고 저는 부산으로 그 사전투표 체크하러 가고 이분은 부산에서 체크하고 이리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진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텐데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안 읽어보시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일단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놈들은 책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이 책은 공병호 박사라는 분이 개발한 전 세계에서도 없는 이런 그 한국의 선거 제도의 개발을 해서 그 공병호를 따르는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 제약 연구학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이 책을 1, 2, 3, 4번을 만들었어요. 1, 2, 3, 4번을 만들어서 1, 2, 3, 4번을 만들어서 1, 2, 3, 4번을 이분이 갖고 5번, 6번이 또 나와요. 4번, 5번, 6번이 나오는데 이제 우선 한번 도둑놈들이라는 책의 역사적인 이유를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도둑놈들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4.15 부정선거 나와가지고 월터 미베인이라는 교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알아요. 월터 미베인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교수냐면 이
이 4일 이제 전 세계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의 2시간대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선거가 부정이냐 아니냐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자기들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부정이다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분은 자 우리 4.15 총선을 판단했는데 부정선거를 했는데 좌파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한국 선거법도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들어가 버리고 이 책을 공병호 박사가 우리 선거법에 딱 맞아요. 우리 선거법에 맞게 해서 한 거라서 이제 이 글을 다른 나라 선거법에 맞게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정말 제대로 맞게끔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악대에서는 이 공병호 박사님의 도둑놈이라는 책을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든 아니면 저를 읽어보든 많이 권해가지고 이 책은 꼭 국악대 활동을 하려면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종합편 1권이 종합편입니다. 1권을 읽어보면 여기 다 나와요. 단 4권까지는 안 읽어보더라도 1권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1권이 이제 1시에 2시에 끝나고 3시에 4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2009 끝나면 8,000부째 지금 2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권은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시고 여기 책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이라는 책이 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있지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책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이론에서 대소의 법칙이 대소의 법칙. 이게 조금 더 옛날 수학 이게 마이크 있으면 더 좋아요. 괜찮아요. 이 대소의 법칙이라고 대소의 법칙. 이 공병호 박사는 이 대소의 법칙의 수학적 법칙을 이 책에 적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선거에서 이제 이 대소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이 이렇게 나오면 선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한 10번 할 때는 뭐 1이 2번 나왔다가 뭐 이게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나왔다가 뭐 한 번 나왔다가 이게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적을 때는 이 확률이 이게 더 기관적한데 이 숫자가 많은 숫자는 이게 6분의 1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이 주사위를 10,000번, 20,000번 던지면 그 확률이 여기에 접근한다. 이 숫자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 책을 썼다. 대수, 큰 수가 있으면 큰 수는 확률이 주사위의 확률이 거의 똑같다. 이걸 이해하시는 거죠?
만 번, 2만 명, 대한민국에 뭐 3,5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3,5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것 중에서 이런 확률이 거의 같은 확률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그 대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이 책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 본투표. 요게 이제 요거가 있는데 사전투표, 본투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본투표는 모집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연제구에서 투표한 사람이 유권자가 40만 명인데 여기가 20만 명이고 여기가 20만 명을 투표를 하면 이 모집단은 대수의 법칙에서 같은 비슷한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수학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대수의 원칙에 딱 적합하는 것은 2016년 총선이죠. 총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선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 여기는 대수의 법칙에 정확하게 적용해요. 사전투표, 본투표가 거의 5차 범위 안에 들어요. 플러스 안에 3%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온 모든 선거는 전부 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 사전선거 본투표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한 지역,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 몇 개는 이런 대수의 법칙이 있는데 나머지 특히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부산 모든 데는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사전투표, 본투표 이제 이거는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제가 이 책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아주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는 이 책 보고 감동했습니다. 뭐 이래 듣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딱 보면은 정말 이게 잘 해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잠깐 몇 개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 지금 약간 저 책을 이렇게 저쪽에 시계가 있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가져오시면 아니 저쪽에 있는 거 시계 있는 거 이거예요. 책을 좀 사실 분은 사시고 요거를 보실 분은 내가 좀 보시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냐면 이게 그냥 부정선거도 그냥 말로만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자기가 이해를 해서 나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그 책의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책을 안 읽어도 거기 방송하시는데 이게 63대 36, 전국 63대 36, 36대 64는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의 법칙을 적용했다고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오늘 안 봤거든요. 네, 안 봐도 하도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오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근데 진짜 36대 63이라는 걸 장관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장비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지. 그 자기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숫자에 좀 약하다는 이게 조작을 하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나게 이 숫자의 그 장난을 많이 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몇 시대를 선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국정원에서 이제 달라붙고, 이제 감사원에서 그 선관위를 또 하고, 국회에서 하고, 뭐 온갖 데서 이 선관위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거의 해체 수준의 계획이 되지 않으면 부득근가 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대수의 법칙은 수학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이거는 뭐 수천 동안 우리가 인류를 살아오면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숫자를 확률로 오랫동안 예를 만기 2만 개를 하면은 거의 각별의 확률이 같은 확률로 변한다. 그건 이런 확률을 하는데, 이 법칙을 가지고 이 책을 썼었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책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공부모 박사는 당일 쓴 거는 조작이 없다 하는 게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사전 선거는 조작을 하는데 당일은 조작이 없다. 그래서 조작값을 계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모든 선거를 가끔씩 조작값을 조작값 제로가 있어요. 조작값. 그거는 아까 말한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선 때는 조작값이 제로예요. 조작값 제로고, 나머지 아니면 뭐 전라도 이런 데는 조작값이 제로 있고 있는데, 다 조작값이 있고 5에서부터 10, 15, 20 다 있어요. 여기는 조작값이 있어요. 조작값을 하는 게 기준이 당일입니다. 당일 이거는 조작이 없고, 이 기준으로 사전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이 얼마다. 이제 당일 선거에 같이 이렇게 이제 연계시켜서 이렇게 반영했으니까, 요게 이제 근데 실제 당일 선거가 조작이 있나 하면 아직까지 잘 몰라요. 당일 선거를 뭐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어떤 분은 했다는 분도 있고 안 했다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당일 선거는 조작이 없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이제 사전 선거를 사전 선거를 이제 이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일 선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전 선거를 하자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전 선거를 합시다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전 선거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선거를 투표율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전 선거가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가 투표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떻게 조작하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잡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대통령을 잡아요. 이거 이제 헛발질하면 대통령을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이제 양정철은 사람 누군지 알죠? 양정철이요? 네. 압니다. 아시죠? 네.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우리가 했다는 사람은 지금 안 나타나요. 우리가 저 사람이 부정선거하고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 그 다음에 양정철, 조혜진, 그 다음에 이건영, 이런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나타나요. 근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이제 총대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큰 대승을 하셨냐 축하드립니다. 참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부정선거가 이 대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책을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4.15 총선에 180을 대승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이 양민철이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사전투표 부정. 또. 이거 선생님 이야기가. 예. 투표 성향을 가지고 한답니다. 예? 투표 성향을 가지고 한답니다. 투표 성향. 사전투표. 이걸 알아야 돼. 독립을 잡아야 돼. 이걸 잘 모르면 독립을 못 잡아. 근데 그러잖아요. 아무리 수천명 모이고 아무리 수천명 모이는데 이게 딱 잡으려면 못 잡으면 흑방이다. 왜 지난 7월 28일 날 민경 패소 공판문에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가 특정하지 못했다. 누가 뭐인지를 내가 특정하지 못했다. 그 얘기야. 그 얘기거든. 수사권도 없는 민경욱이 어떻게 네가 그거 다 할 겁니까? 그걸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총선 때 이걸 잡아내야 돼. 반드시 잡아야 돼. 이거 잡아내야 우리는 일이 끝나요. 안 그러면 이 끝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빅데이터가 뭐냐? 빅데이터. 저는 컴퓨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횟수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그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거 하나 그 횟수 이 빅데이터는요. 빅데이터가 아니라 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음 빅데이터가 뭐냐면 이거 전에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어요. 대승. 그죠? 하노이 해가지고 그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부산시장도 오거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빼고 대한민국 전 광역시장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차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선거 투표를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 투표를 안 했거나 투표를 못했거나 최근 몇십 년 동안 투표를 안 한 사람 빅데이터를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120 몇 살짜리 윤동포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투표소에 투표하러 안 가는 사람을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사전선거에 끼워넣는 거야. 응? 이
사람들은 4등 선거에 끼워놓고 이 4등 선거를 조작을 합니다. 계속.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등 선거가 20%다 이러면 한 5%만 끼워넣으면 서울은 다 바뀌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뭐 5%만 끼워넣으면 거의 대부분 다 그 당락이 바뀝니다. 특히 총선이나 이런 선거도 2, 3,000표로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 바뀌거든요. 이런 짓을 옛날에 우파 정부가 뭐 부산시장이라 할 때는 데이터 못 구하잖아요. 그 함부로 시민들의 그 투표 결과 데이터를 못 주는데 또 선관위를 장악하고 각 지방 정부를 장악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작은 선거를 똥튀기해서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 공거박사 책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요. 이게 이 방법이 맞다는 걸 잘 확신을 하죠. 안 읽어본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 제 말이 확실한 겁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교육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부정선거가 공부박사 책을 쫙 읽어보면 어떤 거냐. 양정철이가 4.15 총선 끝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지가 그냥 의도해서 한 말인지 뭐 그냥 흥긋결에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대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는 뭐냐면 투표를 전국 지방자치로부터 해가지고 그 선거 유권자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 투표를 안 할 사람, 또 뭐 죽었는 몇십 년 동안 이런 거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4등 선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 4등 선거를 하러 가잖아요. 내 책 하나 건드려요. 4등 선거를 하러 가면 스캐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점등증 올려놓잖아요. 그죠? 올려놓으면 이 점등증을 올려놓으면 이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어디로 갑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중앙선관위에 모든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달라도 착착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우리가 그렇게 달라야 안 하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이 통합선거인명부 이거를 법으로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주고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이제 스캐닝이 딱 되면 이걸 해서 뭐 이 내용이 스캔돼가지고 정보가 바로 중앙선관위로 가면 여기에 딱 체크가 돼가지고 바로 이 필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조작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통합선거인명부에 등록만 돼 있는데 그냥 뭐 127세 되는 할아버지도 등록비만 있으면 등록금 나와요. 제3의 장소에서 투표장이 아닌데 제3의 장소에서 무한정으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투표제 사전 투표를 빼낼 수 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 단일선거를 갖고 다 체크하잖아요.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걸 안 해. 4등 선거는 딱 올려놓고
통합선거에서 딱 나오면 바로 투표한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투표 안 한 사람 이런 걸 찾아가지고 공안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표를 무제한 아니겠지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제도예요. 이거를 안 바꾸더라.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 제가 160석인데 바꿀 리가 없어요. 내년 총선에서도 이 당분 말고는 이제 부정선거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도 감시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정말 우리 참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또 쓸 거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도록 지금 수사를 하고 그놈들 잡아놓고 막 계속 투표를 하고 지금 막 난리를 쳐야 돼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래야 문제 아니지는데 지금 했던 대로 어영부영 가가지고 시간 끌기 하다가 또 사전 선거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이 세력이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통합선거의 연구. 그래서 이거는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어떤 분도 그렇고 여기까지 파악하려면 이 책을 한 몇 동을 해야 돼요. 몇 동을 해요. 예. 그 조금 전에 아까 전에 통합선거 이름 보이지? 예. 저는 제가 사회로 예. 그게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21년도에 사표를 했어요. 일부러 사전투표를 하니까 엄마 용지하고 본투표 있다니까 당일에 투표에 또 갔어요. 당일 투표는 주소 뭡니까 우리 거기에 그 인명부 있다니까 거기 딱 해가지고 바로 종이 용기를 주자를 하니 내가 자기 사이트 그지? 근데 사표는 그냥 이거 아까 그 올려놓으면 이거 뭡니까 바로 용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딴 거보다는 제가 작년에 사표를 투개표 참관에 들어가니까 사전 투표 있지에 기계 고장났다 해가지고 바로 불법을 바로 넣고 바로 그 앞에서 바로 그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도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성남에 이제 2014년부터 근데 제가 지금 할게요. 너무 이제 시간을 하고 싶은데 다 못해. 아니면 계획을 하고.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사례를 내가지고 우리 이제 강원무광대 이광현 위원장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어. 하고 나서 부인하고 투표를 갔는데 바깥에 나 심심하니까 그때는 무광대 하던가 그런 거 안 했는데 하니까 자기가 들어가 봐 해봤어 그냥. 가서 이걸 해가지고 하니까 용지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게 내 용지가 왜 나오냐고 다른 데 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이게 빅데이터를 실수라고 빅데이터를 뽑아놨는데 빅데이터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광현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가야 될 사람인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게 확인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예를 들어서 한거 이렇게 안 해보니까 모르지. 누가 내 표로 다시 투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국에 몇 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선관위는 뭐 실수다, 착오다, 전산 착오다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이 빅데이터 중에서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나온 거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요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다음 강의할 때 이게 이래 되는구나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딱 도움을 잡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자, 머리에 딱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이 부정선거는 옛날같이 통관이다 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감시 활동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막 대놓고는 못해요. 대놓고 쉽게 4.15 총선이나 부정선거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진짜 우리가 아무도 다 관심 없을 때 그냥 대놓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게 여기 보여요. 이 책을 쭉 4부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부정선거를 하는지 나타나요. 근데 이 방법을 안 한다는 건 부정선거를 안 한다는 의미라. 이 방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정선거에.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를 안 한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를 없앤다는 그가 되면 나는 이 강의를 안 해도 돼요. 앞으로 강의 안 할 거예요.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전선거를 안 한다. 그런 법이 개정되면 저는 강의를 접을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QR코드를 없앤다 하는 날. 그래도 사실 QR코드 없애도 하기는 다 하겠지. 왜냐면 빅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이 사전선거가 딱 왔을 때 자기가 도장을 이래 자기 사람 찍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부정선거를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리 지난 삼부 대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국회 김기현이나 막 거품 다 해도 결국 다 했어요. 자기들이 다 했어. 자기 하고 싶은 다 했어. 왜냐? 후속수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 다툼한 마약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는 못하겠지만 부정선거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어떠냐면 이거는 요거 전략은 참 다음 시간 하니까 자 요거 책에 대고 볼게요. 자 이거는 요 자료를 좀 보세요. 다 읽어가면 잘돼요. 자 도둑놈들이라는 책 역사적인 이미 도둑놈이라는 책의 전제 조건을 아까 설명드렸고 자 제1권이 이 책인데요. 여기가 종합편. 이 종합편. 지금까지 이제 1권만 잘 읽어봐도 거의 뒤에 건 안 읽어보셔도 해요. 1권에 2016년 총선. 이거는 부정선거가 없었던 해로 판단해요. 조작하기 제로. 딱 통계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사전선거 때 사전선거 조작이 없었던 거예요. 2016년 총선 요거는 없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부터 조작가 들어가요. 2017년 대선이 뭐냐면 문재인하고 홍준표 할 때 그때 이거 들어갔고 2018년 지방선거 이거 이제 우리 저분하고 내가 보궐선거 하러 갔는데 2018년이 이제 그때구나. 하노이 회담 때문에 부산시장 오거돈 될 때, 부산시장 오거돈 될 때 그때가 2018년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20년 지방선거 이게 이제 1권에 다 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권을 사보시면 거의 내용이 다 망라됩니다. 다 읽기 힘드시면 1권만이라도 꼭 사보시라 이렇게 나누시고 제2권, 제3권 이거는 2022년 대선을 신청 분석해놨어요. 2022년 대선을. 근데 2022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 대선이 2년 이제 3부 대선이죠.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건
3부 대선을 대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정말 야심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구의 8개 지역구하고요.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고 경산 10개 지역을 전부 촬영조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알아봐도 고용을 해가지고 이 방에다가 각 개표장 일어나는 정보를 전부 실시간 파악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못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3구 대선 때 이 지역에서는 부정선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큰 부정선거가 있는지 몰라도 특히 4등 투표의 관내 4등에서는 많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왜 어떤 관계가 되냐. 이제 2024년에는 우리가 수도권하고 전국에서 딱 부정선거를 할 만한 지역만 다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3부 대선은 지금 26만 표잖아요. 26만 표가 지금 이겼는데 우파가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26만 표냐. 이게 이제 상당히 모르는 건데 아직 이거를 수사를 해보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저도 예측이고 뿐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한 35만 표 정도 이기려고 그게 왜냐면 거의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 200만 표 정도 200내지 250만 표 정도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기면 하니까 이 정도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조사받고 넣고 다 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졌다 보니까 한 요 정도에서 패배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를 여기다 내놨어요. 정말 자세하게 내놨어요. 2번, 3번이. 이 2번, 3번인데 2번, 3번이 이거를 각 동물로도 다 분석해놓고 이게 지역별로도 전라도, 경상도, 남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하시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런 대단한 책을 일단 했다. 그래서 이 책이 이게 대선을 분석을 해놨고 제 4번 이거는 이제 4.15 총선 4.15 총선을 또 아주 대단히 분석을 해놨어요. 4.15 총선은 지금까지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하여튼 4.15 총선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6건 아직 안 나왔는데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이게 책에 나오겠다는 게 예고가 되어 있고 요거는 미수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강의를 마치고 시간이 12시 반 다 됐어요. 네. 진짜 맞지? 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요것만 하고 요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많이 팔릴 거예요. 선거가 이제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직선거 출마하는 사람 아니면 선거 캠프가 이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데이터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방식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 출마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출마하기 많고 또 캠프에서 하는 게 많고 선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이 참고가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 책이 아주 교과서라 바이블이라 도둑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도둑놈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건 물론 몽둥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도둑놈은 잡는 방법을 요걸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겠다는 거 그걸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저도 생각을 잘못했어요. 부정선거에서는 그걸 증거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걸 뭐 소송으로 이기겠다.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끝이다. 선거 개표 끝나보면 끝이다. 이제 지금 4.15 총선도 우리 해봤지만 3년간 그렇게 투쟁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행범을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잡아야 돼요. 현행범을 잡아서 그때 뒤집지 않으면 나중에 뭐 촬영 기간 찍을까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이게 진짜 빨갱이예요. 빨갱이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것 같아. 아주 독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이 증거가 뭐 한 걸 보여주면 이게 진짜 뭐 사실을 말하겠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판단하고 일단은 그 개표장에서 딱 그 현행범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동안 약간 세서 바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요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투명성 검증 자료를 하는데 투표 끝나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이제 이번에 이런 2024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또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투명성이 있을 때까지 이런 2016년 같이 조작과 제로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개표를 하겠다. 그런 소설이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뭐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그 여기에서 손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 참 단체 모임으로 뭐 가시는 분들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 강의들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나라에 발목 잡혔다.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참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 여러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안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우리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내부자 뭐냐면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사는 수가 있나 없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의혹이 있는 데가 대만, 일본, 독일, 유럽 이런 지역은 어차피 이거는 전산으로 안 해요. 수작을 하기 때문에 그건 논란이 없어요. 가장 논란이 있는 게 미국. 미국은 투표도 전자래요. 전자투표를 하고 개표도 전자래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높아져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부정선거를 해왔다고 좀 판단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전자개표기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게 이제 그 코엑스 같은 데서 그 무상으로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줘요. 그 나라가 대부분 다 뭐 이런 이라크 같은데 다 이런 부정선거에 휘말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 이제 전문가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도둑을 잡으려면요 도둑 잡기는 이건 뜯으면 안 돼요. 우리 도둑 잡았다고 뜯으면 도망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증거를 끝까지 하죠. 이건 그렇게 뜯을 필요가 없어요. 내년 총선 때는 아주 은밀하고 아주 하게 노련하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둑은 구출하고 못하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 요건 도둑잡기를 이제 많이 뜯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딱 우리가 전략 지역에 반드시 저기는 부정수를 할 거다 하는 지역을 골라가지고 아주 그 핵심적인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잡아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둑 잡는 방법은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기대하시고 지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시 이거 30분인데 책값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다 드리면 되지 좀 따라. 보고 나중에